깨끗한 변화로 만나는 더 가벼운 나 OIC 프리미엄 바디리셋 프로젝트 클린바디 21을 강의하게 된 OIC 비즈니스 오너 최재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헤어질 때도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탄수화물 민족, 탄수화물 중독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저도 밥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 천국입니다. 당류와 첨가물과 그리고 이 방부제 성분이 과다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은 우리 몸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고 대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 영상 콘텐츠 많이 보시죠? SNS도 많이 하시고 이런 플랫폼 미디어의 다양성 때문에 활동이 줄고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우리 몸이 점점 더 배고프게 만들고 또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으로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찌는 이런 쉬운 환경 속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몸의 시스템이 자체가 망가졌고, 그리고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몸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린바디 21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닌 몸을 먼저 비우고 무너진 신진대사를 재설정해서 회복하는 것이 먼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한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 클린바디 21은 이 전문가들을 조언으로 바탕한 21일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대사 시스템을 회복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질을 바꾸는 프리미엄 바디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이 저탄수화물식을 통한 추가적인 당을 유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당을 태워 없애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혈액과 간, 그리고 우리 몸 장기 안에 있는 지방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작용을 정상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요 없는 체질 개선을 목표로 건강한 신체를 되찾게 하는 것이 이 클린바디 21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21일일까요? 우리 클린바디를 이제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3일만 유지하셔도, 3일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일단 본인이 먼저 느끼십니다. 몸으로 느끼죠. 그래서 이 거울로 보는 나의 몸 라인 변화와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시고요. 7일을 진행하시면 이 숫자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효과, 그래서 이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21일이면 우리 뇌 습관을 바꿉니다. 뇌 습관을 바꾸면서 몸 습관까지 바꿀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21일입니다. 그래서 1주차는 리듬을 되돌리는 비우기를 진행합니다. 슬림 한 끼씩으로만 진행하고요. 2주차 가속기는 탄수화물을 제한한 허용식 내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주차는 안정 유지기로 이제 밥을 좀 드실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식으로 이제 일반식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주 진행하는데요. 건강한 리듬 회복을 위한 제품 구성입니다. 첫 번째 클린제로. 네. 알칼리 수소수로 몸속 빠른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의 변동을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혈당이 오르락내리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를 주고 체내의 순환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린원이죠. 제일 첫 번째로 먹는 이 클린원은 풍부한 식이섬유로 이 장내에서 머물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장환경 특히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와 효율을 높이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지방 대사 촉진 그리고 간 해독 기능까지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성 플러스는 강력한 혈관 디톡스죠. 그래서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과 지방 연소 촉진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대사 기능에도 최적화되는 효과를 보이죠. 네. 그리고 슬림 한 끼. 네, 소화가 잘 되는 분리유청의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이 양질의 단백질이 특히 공복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포만감을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 효과도 있고요. 또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훨씬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슬림 한 끼죠. 특히 근육 합성을 촉진시켜주고 근손실을 예방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NO365입니다. 항상성 유지와 면역 회복에 아주 탁월한 성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근육 생성에 유지에 도움을 주고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화학적으로 운동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하고 그 후에 요요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지속력도 높여주는 NO365입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콜라겐이죠. 네, 흡수 빠른 동물성 효소 단백질입니다. 특히 셀룰라이트 개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탄력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늘어지는 특히 허벅지나 배, 엉덩이 이런 부분 셀룰라이트를 개선해서 굉장히 매끈하고 탄력 있는 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점프업 골드죠. 김치 유산균을 포함 19종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부르는 이 호르몬 가바가 또 들어있죠. 낙산균까지. 그래서 장내 유익근 증진과 면역력을 업시켜줍니다. 그래서 장 건강, 환경 개선으로 이 다이어트 효과를 훨씬 더 증대시켜줍니다. 이 클린바디 21이 추구하는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총 7가지의 이 제품 구두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데요. 첫 번째, 12시간 공복과 7시간의 숙면입니다. 이 망가진 24시간 생체 리듬을 다시 되돌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과 액상 과당, 설탕, 밀가루, 튀김, 과일을 제한합니다. 근데 평생이 아니고요. 21일 동안만 제한을 합니다. 이 제한을 하는 이유는 지방간과 우리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21일 동안만 중단을 하고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페이싱입니다. 매일 12시간의 공복을 하죠. 우리가 저녁 식사 이후에 아침 식사 전까지 12시간의 공복과 그리고 클린바디 하는 동안 2주차에 1회 그리고 3주차에는 2회 24시간 공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필요 없는 에너지를 태우고 오토파지 현상으로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페이싱은 4시간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 슬림 한 끼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식사 전 식초 섭취, 그리고 식사 후 운동하는 습관까지 이 네 가지 근본적인 방법을 추가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의 한번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우리는 매일 12시간의 공복, 12시간에서 최소 14시간. 저는 진행할 때 14시간 정도의 공복을 진행했습니다. 12시간보다 14시간이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주차 1회 24시간 공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주차 2회
두 번의 24시간 공복이 진행되죠. 이 간헐적 단식의 공복 효과는 일단 12시간 됐을 때 이 공복 효과가 첫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시면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 16시간이 됐을 때 몸의 연료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이 식품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연료를 몸 안에 있는 것으로 태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 공복 24시간이 됐을 때는 몸의 손상 세포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자가포식이라고 하죠.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손상 세포를 다시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바꿔서 청소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아침 식사하고 점심 드시고 또 간식 드시고 저녁 시간까지 4시간 단위 시간으로 이렇게 드시잖아요. 수시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공복 후 또 폭식과 가식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공복하시고 나서 24시간 공복하시고 나서 이게 마음 같아서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셨다가 위장장애를 일으키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먹기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식, 그러니까 시간을 좀 명확하게 지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수시로 먹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시간 이외에는 되도록 드시지 않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되게 많이 이제 간과하는 것들이 수면을 그러니까 잘 이것만 프로그램만 유지하면 되겠지 하시는데 수면이 굉장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하룻밤만 잠을 잘 못 자도 이 그렐린, 이 배고픈 호르몬이 훨씬 더 22%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꾸 배고프죠. 뭘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하는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은 우리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지방 소모가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지방은 잘 안 빠지고 근손실이 옵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식단을 우리 클린바디를 유지하면서 살이 좀 빠지지 않는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시면 꼭 이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수면 시간 8시간을 지켰을 때와 식단과 운동을 하면서 새벽까지 누워서 릴스를 볼 때 몸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꼭 간과하지 않고 푹 주무시는 습관을 꼭 21일 동안은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과일 제한의 중요성입니다. 이 클린바디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과일을 먹어도 될까요? 수박을 조금 먹고 싶은데 한 조각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고, 또 그런 분들 있죠. 알코올은 칼로리가 적어서 술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알코올 자체로는, 술 자체로는 칼로리는 적지만 살이 찌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레틴 호르몬의 분비를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자꾸 배고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고 나서 유독 이상하게 자꾸 먹을 것이 당기고 뭐가 먹고 싶고 뭘 이렇게 폭식을 하시는 분들,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체내에 당질이 부족한 상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서는 이렇게 라면, 네, 이런 게 굉장히 땡기죠. 제가 그랬습니다. 꼭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라면으로 숙취를 해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계속 부르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손실이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죠? 술 한 잔에 근손실이 하나 이렇게 1g, 네, 이렇게 근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몸이 잘 찌는 환경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술은 제한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요즘에 재배하는 과일 같은 경우 우리가 먹는 과일은 달고 맛있죠.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더 점점 달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토마토를 좋아하는데 그 스테비아 토마토인가요? 그리고 이런 토마토는 좀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로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일이 문제점이 뭐냐면 과당이 많아지도록 점점 더 선택적으로 재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연적으로 나왔던 과일들은 달고 상콤하고 이런 느낌이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점점 더 이런 과당 성분을 과도하게 선택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 과한, 이 맛있는, 달고 맛있는 이 성분이 곧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조금 먹어도 괜찮겠지, 과일은 살찌지 않아, 이렇게 하고 식후에 과일 드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근데 혈당 피크 옵니다. 왜 그러냐? 섭취량이 적어도 이 과당 부분은 일정 부분은 무조건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량 먹어도 조금이어도 무조건 지방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알코올과 당을 제한을 하는 건, 그리고 과일을 제한을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제한합니다. 네, 다음은 단백질 페이싱의 중요성입니다. 단백질 페이싱이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균등하게 나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은 본인의 몸무게, 그러니까 본인이 한 60kg라면 60kg, 1kg당 1g의 하루의 단백질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60g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3-4시간에 나눠서 20g씩 균등하게 나눠 먹어야 흡수율도 높이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림한 끼로 단백질 페이싱을 하는데요. 단백질 페이싱 효과로는 일단 근육 합성 유지 효과를 줍니다. 흡수율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상승하니 근손실도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안정성이 높아져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입니다. 우리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전체를 위를 코팅하는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일정하게 혈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게 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체지방과 내장지방 축적에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탄수화물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 단백질을 풍부하게 드시면 입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식이 줄고 칼로리 섭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식이성 열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소화 과정에서 이미 20%에서 30%는 소모되고 나서 이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 슬림한 끼로 단백질 페이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순서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순서를 바꿔서 혈당 방어력을 높이십시오. 보통 우리는 이 탄수화물 민족이기 때문에 밥부터 숟가락이 갔죠. 젓가락이 가고 밥 먼저 먹고 반찬 집어 먹고 이런 위주로 사실 식사를 하셨었는데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풍부한 채소 먼저 섭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백질, 지방, 그 다음 탄수화물 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식사 순서만 잘 지키셔도 내 몸이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꽤 좋은 효과를 줍니다. 다음은 식초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초란 애삽입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네, 이 사과를 천연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산되는 아세트산과 초모가 이게 생성이 되는데 이 아세트산은 유기산이면서 신진대사 촉진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혈당 관리가 됩니다. 식전에 섭취하시면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특히 탄수화물 식사 시에 이 에사비 사과 초모 식초를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전에 못 드셨으면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스틱 형태로 많이 먹었는데 구미 형태로, 젤리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체중 관리 효과. 아세트산 성분이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포만감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체중 감량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개선 및 장 개선 효과가 있거든요. 이 산성 성분으로 위산 분비를 좀 촉진을 시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초모 유산균이 있어서 이 장내 환경 개선에도 기여를 하죠. 근데 이 위산 성분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섭취에 유의해 주시고 처음 섭취 시에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치아에 닿지 않게 빨대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전에 못 드셨으면 식후에 드셔도 되는데 특히 탄수화물 식사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내가 오늘 밀가루 많이 먹을 일이 있다. 뭐 면을 먹어야 된다, 빵을 먹어야 된다 할 때는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이 에사비를 사과 초모 식초를 드셔주시면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식후 가벼운 운동의 중요성인데요. 이 운동은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 이제 숟가락 들어서 놓는 시간까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죠. 식사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어서.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 30분, 그러니까 숟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내가 30분을 가벼운 운동, 걷기나 제자리 걸음을 권장드리는데요. 과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클린바디 프로그램은 대사 시스템을 회복하고 24시간 신체 밸런스 기간을 재설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심각한 근손실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 동안은 운동은 잠깐 휴식하시고 그냥 그냥 가벼운 10분 정도 걷기, 아니면 걷기 힘들다 그럼 제자리 걸음, 아니시면 식후에 발을 앉지 마시고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클린바디 20일 하면서 눈바디, 인바디 예시입니다. 네, 정면, 후면, 측면과 인바디 사진을 이렇게 1일과 21일 날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저희 스폰서님, 강표재 스폰서님, 네, 일기 진행하실 때 부끄럽다고 사진을 안 찍으셨습니다. 지금 엄청 후회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끄럽지만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나중에 미래에 대단한 좋은 사업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얘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만 얘기하면 사실 또 잘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꼭 사진을 남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단톡방이 오픈돼서 함께 하는 게 굉장히 더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실제로 혼자 하다 보면 많이 지치고 한 3일 하고 말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 단톡방에서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먹는 사진 함께 이렇게 하는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걸로 또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21일 동안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같이 구독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분들이, 리더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단톡방에서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취 안내 시간표가 시간별로 나갑니다. 아침, 점심, 간식, 그리고 저녁,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그리고 공복하는 날, 공복 당일 저녁과 전날 저녁, 이렇게 안내표를 우리 가이드님들이, 우리 단톡방마다 이제 개설된 가이드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10번 넘게 이 가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뭐 시간별로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 되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클린바디 20일 1주차 식단과 체크리스트 허용식품입니다. 그래서 1주차는 리셀, 우리 제품군과 클린바디 제품군과 슬림 한 끼로만 진행을 합니다. 1주차 허용식품 내에서 좀 배고프시거나 너무 공복감이 심하실 때 조금 소량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통 이제 클린바디 시작하면
첫째는 1주차에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그 허용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한 접시 먹으면 되나요?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비후기 기간 동안은 슬림 한 끼로 진행하시고, 너무 배고파서 힘이 들 때, 이 공복감을 참을 수 없을 때만 소량으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네, 2주차는 이렇게 또 허용식품 1주차와 2주차 같이 이제 허용식품이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식사 또 하실 수 있습니다. 2주차는 탄수화물을 제한한 허용식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식 내에서 한 끼 정도 바꿔 드시는 거고요. 슬림 한 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1차에 첫 번째 공복을 진행을 합니다. 24시간 공복을 진행하는데, 전날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저녁 식사까지 유지를 하시고 다시 양질의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4시간 공복이라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 식단과 이제 체크리스트인데요. 3주차는 저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식을 하시면서 허용식품 내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다 잘못 올라가 있네요. 이건 정정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허용식에는 이제 현미밥이나 흰밥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주차 끝나고 나서는 일반식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식사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는 식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의 공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7일차와 21차에 두 번의 역시 24시간 공복을 진행을 하고, 이 공복 진행을 통해서 이 강력한 오토파지 현상으로 우리 몸이 더 슬림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린바디 20일 하면서 제가 먹었던 식단입니다. 보시면 제가 실제로 다 차려 먹었던 식단인데요. 일단 리셀을 먼저 섭취하고 에사비를 항상 섭취했습니다. 에사비는 스틱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한 병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따라서 물에 희석해서 먹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렇게 젤리 형태의 구미 형태의 제품을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꼭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도 지켰고요. 야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근데 이렇게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렇게 양질의 야채와 단백질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게 됩니다. 네, 제가 먹어보니 나중에 탄수화물은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탄수화물을 또 충분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먹고 저는 10분, 이제 식후 30분 후에 10분, 그러니까 30분 내에 혈당 뽀개기라고 제가 이제 운동 이름을 붙였는데, 이 운동을 진행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1단계 운동, 2단계는 팔을 같이 이제 만세 동작을 같이 하고, 3단계는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이 운동을 한 100번씩 합니다. 그럼 이것만 진행을 해도 몸이 더 가벼워지고 무겁지 않고 이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콩기름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질의 올리브유로 사용을 했고, 구이보다는 이제 찜 위주로 담백하게 조리하고 요리해서 먹습니다. 네, 클린바디 하시면 느끼시는 게 제일 먼저 입이 미각이 살아납니다. 미각이 다시 리셋되기 때문에 굉장히 달고 짜고 이런 맛을 맵고 이런 맛을 굉장히 강력하게 또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진 식단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철 자연식 재료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영양 성분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컬러풀하죠. 이 컬러풀하게 먹는 정성스러운 한 끼 식사를 나에게 또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바디 식단 예시를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점점 더 또 이렇게 같이 올리고 보니까, 단톡방에 함께 올리고 하니까 더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고 같이 공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린바디 20일 프로그램 완주 관리법입니다.
20일을 진행하시고 끝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21일 습관을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재설정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몸이 이 재설정된 신진대사 시스템에 항상성 스위치를 켜십시오. 클린바디 21은 한 번의 완주보다 두 번 완주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일단 제가 진행을 해봤고요. 진행을 해보니 첫 번째, 지방 독소 배출의 가속기를 두 번째 때 더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그 두 번째 때 이미 리셀을 계속 오랫동안 먹고 있었고 클린바디를 또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장으로 이 명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정말 많이 배출해냈었는데 두 번째 진행했을 때 와, 어떻게 이 정도로 배출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이 소장과 대장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배출되지 못했던 이런 내 몸속에, 장 속에 지방과 독소가 배출이 된 거겠죠. 그런 가속기를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이 시스템 항상성, 우리 몸은 21일 동안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 몸을 다시 유지하려고 항상성 스위치를 켭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시면 이 항상성 스위치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신체 시스템을 설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한 번보다는 두 번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력이 더 높다라고 제가 효과를 봐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완주 이후에 관리법도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꾸준하게 유지를 또 요하시는 분도 있고 집중적으로 계속 또 체중 조절을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일단 한 끼 정도 슬림 한 끼식으로 드시고 일반 식사를 조금 저탄수화물 식사로 두 끼를 권장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리셀 클린바디의 기본 제품들은 항상 기본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인 체중 조절이 필요할 때는 고단백질 식사,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슬림 한 끼를 두 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슬림 한 끼를 아침으로 먹고 있고요. 지금 일반 식사 두 끼를 진행하는데 점심은 좀 가볍게 먹고 저녁 식사를 완전 일반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클린바디 22일 챌린지를 하면서 진행했던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 그 본사에서 했던 챌린지 이외에도 그 전에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우리 또 최강팀 우리 강표재 리더님과 최지연 리더 산하에서 또 클린바디를 오늘 또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직접 올려주셨던 지금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일단 클린바디 챌린지 3기 참여하셨던 이혜영 사장님, 이 사장님은 3개월이 지나도 체지방이 더 빠지고 당뇨, 고지혈이 모두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나도 계속 체지방이 빠지고 특히 당뇨, 고혈압, 당뇨, 고지혈 약 드셨던 것도 모두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약을 줄이셨던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클린바디 10기 진행하셨던 천안의 김규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기회를 만났다라고 하셨고 한 번이 끝으로 아닌 21일을 다시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클린바디 2번 정도 참여하셨던 노금자 사장님,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종합병원이었던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까지 끊으시고 마음까지 편안해져서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클린바디 2번 참여하셨던 고창의 양난선 사장님, 이분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8kg 감량하시고 두 번째 5kg 감량해서 지금 한 13kg 정도 감량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몸이 예뻐져서 또 너무 가벼워져서 좋다고 하시고 이게 42일 만에 2번 진행하셨으니까 42일 만에 건강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바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렇게 직접 남겨주셨고요.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클린바디 식기의 전주 정재숙 사장님 진행하셨던 이 사장님도 굉장히 그 9kg 감량하셔서 몸이 엄청 홀쭉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서 엄청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좀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생겼다. 네, 생각이 변화하게 돼서 이렇게 다시 움직이게 됐다라고 감동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린바디 챌린지 2기에 우리 예산의 김인자 사장님, 네, 이 사장님도 이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울먹울먹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쓰레기만 먹고 있던 내 몸에 보상을 해준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복시로 흐릿흐릿했던 오른쪽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으실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현으로 코피가 심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 명현이 지나고 나니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명하신 분이죠. 고창의 김양숙 사장님. 바뀐 식습관을 지금 한 달 유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체중이 더 꾸준히 감소해서 앞자리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클린바디 10기 진행하셨던 구창의 김아람 사장님, 안구건조증이 좋아졌고 손가락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리뷰를 남기셨는데요. 이 이외에도 굉장한 많은 리뷰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뷰들이 모여서 우리 또 클린바디 21이 계속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고 또 더 기대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 체험 후기가 이제 나오네요. 네, 저는 작년 25년 7월에 처음 이제 진행을 했고요. 한 달 진행하고 첫 번째 몸,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58.4kg였고 1기 진행을 했을 때 한 3.5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좀 휴식기를 가졌다가 두 번째 진행했을 때 체중 감량 52.6kg로 체중이 5.8kg 감량했는데요. 이 중에 4.73이 체지방으로 감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건강하게 뺐죠. 그리고 내장지수 레벨도 7에서 4까지 하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고 이 식습관 및 특히 생활 습관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수면과 좀 장 환경이 조금 안 좋지 않았었는데 이게 모두 개선이 되는 효과를 또 누렸고요. 인바디 사진 보시면 1기 진행 후에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체중이 55.3에서 골격근량이 22.8, 체지방이 13.4, 내장지방 레벨이 5였죠. 그래서 I형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진행했을 때 보시면 인바디상 체중 더 감량했죠. 그리고 골격근량은 0.1 그러니까 줄었습니다. 근데 체지방이 11kg로 체지방이 2.4나 줄었죠. 네,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도 4로 하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꿈의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신한 이후로 이 D 라인은 없었는데 내가 인바디상 이렇게 D 라인으로 D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고 2026년 3월에 역시 또 보시면 골격근량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격근량이 늘면서 체지방이 줄 수밖에 없죠. 내장지방 역시 레벨 유지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D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도 현재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식사를 오히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슬림 한 끼를 매일매일 먹고 있거든요. 매일 한 끼는 무조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격근량 그리고 에노도 메가요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골격근량은 계속 늘고 체지방은 줄고 이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클린바디 체험 후기. 최지연에게 클린바디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저에게 클린바디란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2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달성하고 고창에서 엄청 열심히 이제 달리고 있을 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이제 진단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이 4월을 굉장히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2달이 딱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갑작스럽고 힘들었지만 제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먹고 있었던 체인의 리셀 그리고 체인의 클린 바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수술한 다음 날입니다. 네, 믿겨지시나요? 수술한 다음 날 라떼를 마시면서 뜨거운 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라떼를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이제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다시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감사함이 사실 이 클린바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이 클린바디 하고 나서 제 미각이 엄청 살아났고 감각이 되게 살아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이 갑상선 암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그 호르몬이나 동위원소 이런 방사선 치료 없이 수술로만 제거를 해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딱 2달 지났고요. 이게 빠르게 또 이렇게 이 무대에 설 수 있고 또 우리 체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이 클린바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이렇듯 OIC 클린바디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굉장히 이제 필드에서도 많이 합니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나의 리즈 시절로 돌려주는 클린바디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값진 선물 누구한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저에게 했고 실제로 저에게 했고 그래서 다시 살릴 수 있었던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 클린바디를 나부터 먼저 체험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클린바디를 그 비전을 가치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클린바디 강의 최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